배울 건데 곱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이 있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 있습니다. 부호가 같은 플러스 3하고 플러스 2 곱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얘네는 부호가 같아요. 그냥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곱한 거고 뭐 이렇게 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곱했잖아요. 이럴 때는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번에 이런 거 했었거든. 플러스는 결국 뭐라고 했죠? 야, 이익을 더하면 나한테 플러스가 되죠. 여기서 그런 거죠. 플러스 두 개.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뺐어. 손해를 뺐어. 그럼 뭐라고 했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호부터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플러스다. 얘도 플러스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절대값끼리 곱하시는 거예요. 3, 2, 6. 3, 2, 6. 둘 다 6이에요. 플러스 6입니다. 둘 다.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는 부호를 잘 봐야겠구나. 같은 부호끼리 곱했을 적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다른 부호.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쫙.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럼 이럴 때의 느낌은 있잖아. 저번에 이익을 뺀다. 뭐였죠? 손해 느낌. 내가 손해를 나한테 더하겠다. 손해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야.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까지는 좋아요. 플러스구나. 나한테 이익이야. 근데 손해를 곱했단 말이야. 그래서 헐 어쩌라고? 이럴 때는 무조건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할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예요. 3, 2, 6, 3, 2, 6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곱셈을 할 적에는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다른 거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냥 곱하기는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는데 저번에 덧셈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기도 아니기도 모르겠어요. 곱셈을 할 적에는요.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게 두 개가 같잖아요. 5, 2, 2, 5. 둘 다 10인데 곱셈이라는 연산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그래요. 앞뒤를 바꿔도 똑같다. 저번엔 덧셈 했던 것 같다. 이거는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는데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3개가 나왔어. 근데 얘네를 곱할 때 먼저 얘네부터 곱한 다음에 곱하거나 얘네 먼저 곱한 다음에 곱하는 것이 어차피 어떨까요? 어차피 같거든요. 그럼 얘는 곱셈에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이런 걸?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어차피 다 곱할 거라면은 어떤 걸 먼저 곱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든요. 요거 한번 곱해보세요. 부호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거기다 또 마이너스를 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도 해볼게요. 요거 먼저 할 거예요. 그럼 3은 일단 써놓고요. 뒤에가 부호가 뭘까요?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얼마야? 똑같거든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래서 이런 곱셈이라는 녀석은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수 정도 이상 곱하는 걸 해볼 텐데 여러 개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써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가로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곱하기하고 빼기하고 연산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짝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걔네 둘이 붙어있다. 그러면 살짝 가려주는 거고요. 얘는 그럼 왜 칩니까? 안 쳐도 됩니다. 앞에 거는 안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음수야 라고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는 쳐도 전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치면 좀 어색한 거예요. 왜 쳤지? 쟤는 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해요. 자, 그러면 차례대로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를 계산할 때 나는 차례대로 계산하겠다. 얘를 살짝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됐는데 차례대로 해보려면은 얘가 부호가 뭐죠? 네, 얼마? 네, 그럼 걔는 그냥 6 쓰자. 그리고 뒤에 걸 또 그대로 써요. 7, 5, 마이너스 1 쓰고요. 또 아니면 또 두 개 하면요 42. 여기다가 5, 마이너스 1 써요. 이렇게 차례차례 한 땀 한 땀 210이었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비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다 한꺼번에 곱할 거잖아요. 부호 먼저 결정을 하시는데 부호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가 홀수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부호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되죠?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언젠가 그 플러스가 또 얘랑 또 만나가지고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홀수계에 있다. 그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일단 써주는 거예요. 네, 플러스 계수는 상관이 없어요. 걔는 어차피 플러스예요. 너무 더 착해가 빠져가지고 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마이너스만 신경 쓰면 된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3 곱하기 2는 6, 5, 30의 7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자, 먼저 마이너스가 홀수계면은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인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쳐봤더니 마이너스가 짝수계야. 그렇죠. 그럼 무조건 플러스를 붙여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숫자끼리만 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개를 곱할 때, 아주 많이 곱할 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호를 따져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요가 이렇게 됐었다. 그럼 부호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가 몇 개니까? 1, 2, 3, 4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1, 2, 3, 4. 그러니까 플러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3개니까 1, 2, 3 이렇게 되니까 또 마이너스요. 뭐 이래도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하, 홀수기면 마이너스로, 짝수기면 플러스로 붙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하자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거듭제곱을 계산할 건데요. 가로치고 말이야. 양수를 거듭제곱했어. 그러면 항상 양수가 나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를 한 번 곱했어요. 그럼 뭘까요? 2를 두 번 곱했어요. 오호, 2를 세 번 곱했어요. 당연히 양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잖아. 근데 음수가 문제거든? 음수의 거듭제곱을 할 적에는 지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짝수면 플러스고요. 홀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짝수번 곱했니? 아니면 홀수번 곱했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요. 얘를 그냥 한 번 곱하면 무조건 뭐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했어요. 이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괄호가 관할구역이고요. 그 안에 있는 걸 정말 두 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2를 정말 두 번 곱해봐. 2는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짝수승이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두 번씩 더블 클릭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2는 4.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승이 짝수면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하래요. 그러면 너네는 마이너스 2를 홀수번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호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고 다 곱하면 8이 되는 거죠. 6이 아니고 8입니다. 잘하셨어요.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세 번씩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세 번 곱하는 거거든. 트리플 클릭은 없겠지만 트리플 세 번 한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2를 세 번 곱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6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8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8이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만 거듭제곱할 때 조금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연습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4번 곱했어요.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죠. 답은 얼마가 될까요?
16 되겠죠? 자, 그럼 이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시는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먼저 2를 4번 곱하는 거예요. 얼마죠? 그 다음에 거기다 부호를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얘도 4번 곱하고 얘도 4번 곱하는 건데 왜 두 개가 다르죠?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이 통째로를 4번 곱하는 거고 얘는 2만 4번 곱하는 거야, 얘들아. 거기다 나중에 마이너스를 탁 붙여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값이. 그렇죠. 얘는 값이 얼마라고요? 그럼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를 한번 3번 곱해볼까 하거든요.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8. 그럼 또 얘는 2를 3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얼마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을까? 여러분들은 천재. 얘 마이너스 8, 얘 마이너스 8. 얘네들은 또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좀 두 개가 약간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2만 3번 곱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다. 가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 짝수번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홀수번을 곱했습니다. 짝수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2번, 4번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을 2번 곱했어. 플러스 1입니다. 무조건 1이겠죠. 1은 골백번 곱해도 1이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1을 4번 곱해도 1. 마이너스 1을 6번 곱해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이번에 홀수번 곱해서 예를 들어서 뭐 3번,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곱했다고 쳐봐. 그럼 무조건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1. 완전 똑똑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마이너스 1과 1을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상승이 있었어. 여기까지 얼마였죠? 마이너스 8인가요? 근데 그 마이너스 또 붙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니? 너네 답을. 플러스 8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 마이너스는 냅두고 얘가 간단히 하면은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부정의 부정. 너 라면 먹었니? 안 먹지 않았어요. 안 먹지 않았어요. 먹었다는 얘기니까 그냥 8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 4승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쳐볼게요. 얘가 원래 얼마였어요? 이 뒤에 것만. 플러스 16. 근데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16이 답이고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1에 3승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었다고 쳐봐. 그럼 답은 뭘까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부호를 조금 더 한 번쯤 더 신경 쓴 다음에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 법칙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분배 법칙. 계산할 때 분배 법칙을 잘 사용하면 동생보다 3배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 A 곱하기를요. 나한테 동생한테 뿌려준대요. 자, A 곱하기를 B한테 C한테 뿌려주려고 하거든요. A 곱하기를 B한테도 C한테도 뿌려줄 거예요. A 곱하기를 누구한테 뿌려준다고요? B한테요. A 곱하기를 누구한테 뿌려준다고요? C한테요. 여기 연결부호는 뭐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그 다음 거 계속 듣고서 풀어주세요. 네. 좀 이따 봐줄 테니까 일단 좀 풀고 계셔주세요. 예, 모르는 거 듣고 푸시면 돼요, 시우라. 우리 2시부터 수업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B-C가 돼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A 곱하기가 있고요. 그럼 또 A 곱하기를 분배할 수가 있거든요. A 곱하기를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줄 수 있어요. 이것도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곱하기를 누구한테 줄까요? B한테 주고요. A 곱하기를 누구한테 줄까요? C한테 주고요. 연결은 뭐로 할까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만 분배법칙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다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분배법칙,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A 곱하기라는 선물을 B하고 C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곱하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 뿌려주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분배법칙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봐. 뿌리기 전에 바깥에 누가 있었죠? 여기에 A 곱하기가 있었죠. 선물을 뿌리기 전 산타 할아버지가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안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죠? B 더하기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A 곱하기를 뿌려줬나 봐. 누군가 뿌리고 돌아가셨나 봐요. A 곱하기가 둘 다 있는 거 보니까 선물을 받았어. 둘 다 B도 C도. 그럼 바깥에 누가 있는 거죠? A 곱하기가 있었던 거고요. 안에 누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지. 이해되실까요? 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요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걸 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는데 바깥에 곱하기 6이 있었어요. 물론 얘를 통분한 다음에 얘를 6을 곱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바로 6 곱하기를 여기다가 뿌려줘도 괜찮거든요. 6 곱하기 2분의 1 얼마죠? 3입니다. 6 곱하기 3분의 1은요? 2. 두 개를 뭐 할 거예요? 더해요. 오늘 얼마 할까요? 이렇게 암산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를요 언니 수빈이 언니에게 6 곱하기를요 수연이 동생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3하고 2다 5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분배법칙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거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도 봐봐. 10 곱하기 5.2 더하기 10 곱하기 4.8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누군가 뭐를 뿌려주고 도망간 거야? 곱하기 10. 그럼 뿌리기 전으로 돌아가 봐. 바깥에 뭐 있어요? 곱하기 10이 있고요. 안쪽에는 뭐 있어야 될까요? 5.2 더하기 4.8. 이거 더하는 것도 또 딱 들어맞아요. 딱 얼마죠? 10이죠? 얘가 10이잖아. 그럼 10 곱하기 10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일까요? 100에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저희 분배법칙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분배법칙이 혹시 뒤에도 있을 수 있냐? 그럼요. 선물을 뒤에서 뿌려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A랑 B라고 해봐야지. 그리고 C를 뒤에서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야 받아라 받아. A한테도 곱해주고 B한테도 곱해주고. 연결 부호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한테 곱해주세요. B한테 곱해주세요. 연결 부호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가 똑같네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가 있었는데 그게 3과 4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3과 4분의 3 곱하기 6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값을 고쳐서 풀기 너무 귀찮아요. 둘 다 뭐가 보이죠? 곱하기 6 곱하기 6 보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준 다음에 곱하기 6을 뒤로 써요. 이제 앞에는 누굴 쓸까요? 1 기 근데 여기 얼마예요 지금 딱 7이거든요. 맞지? 그러면 7하고 뭐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분배법칙을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호가 중요합니다. 같은 부호를 나눌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근데 다른 부호를 나눌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런데 나누는 거란 말이야. 나누시오. 근데 6 나누기 2는 얼마죠, 원래? 3이긴 하잖아. 다 3이다, 3은 3인데 부호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곱셈처럼 그래. 곱셈도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어유 잘한다. 천재인가 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잠깐만. 수명이 다 돼간다, 수명이 다 돼간다, 곧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내가 바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언니들, 오빠들 영상은 무언의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냥 글씨만 보고 나중에 피드백 할 때 그냥 보면서 풀고 그렇게는 하기도 해요. 내가 미처 몰라가지고. 지금 부호가 똑같은 부호가 있었고, 양수 곱하기 음수를 하면은, 음수 곱하기 양수 하면은, 그치. 요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얘 나눗셈을 할 때도 부호 먼저 결정을 하는데, 같은 부호면은 무조건 플러스구나. 같은 부호는 플러스. 근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나눌 때도. 그럼 부호를 결정해보자. 얘는 부호가 다 뭘까요? 둘 다. 둘 다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부호예요. 그럼 곱하기 때처럼 둘 다 부호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서 절대값끼리 나눈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네. 그리고 나눌 때는요, 뒤에 수는 무조건 뭐가 안 돼야 되죠? 0은 아닙니다. 나눌 때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 지구인이 다 못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뒤에 0이 올 수 없어요. 그 말은 분수에서 밑에 0이 올 수 없단 말입니다. 위에는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위에는 0이 와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피자를 우리 4명이 나눠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거죠. 위에 표현은 괜찮은데 이런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4명이서 아무것도 없는 걸 나누자. 이거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아예 쓰지 않아요. 몰라, 외계인은 쓸지 모르겠지만 지구인은 쓰지 않습니다.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밑에 0 나누는 건 신경 쓰지 말자. 4 나누기 0 이런 거는 없어. 근데 0 나누기 4 이런 거는 괜찮아.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 분모만 0이 안 오면 돼요. 밑에는 0이 올 수 없다. 뒤에 0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호는 이런 식으로 같은 부호일 때는 항상 양수가 나와요. 나누면. 다른 부호일 때는 마이너스가 답이 나온다는 걸 알면서 역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역수는 분자 분모를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분수가 물구나무 쓴 거지. 그래서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6 나누기 2를 하면은 우리 6 곱하기 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쳐서 뭐라고 썼었죠? 2분의 1 이렇게 썼었죠? 이게 바로 역수입니다. 역수. 분자 분모를 바꾼다. 위아래를 바꾼다. 이 밑에 1이 있는 것이므로 바꿔주면은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나오면은 얘를 곱하기 역수로 계산해가지고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계산하면 또 용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는데, 여기 얘가 똑같네요. 신기하게 또 6 나누기 똑같은데, 재밌습니다. 26 나누기 마이너스 13이었어요. 그러면은 26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13의 역수를 써줘야 되거든. 역수는 부호는 똑같아요. 그냥 위아래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1 딩동댕. 그러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호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그리고 약분할 거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를 곱하기로 고칠 거거든? 그럼 뭘까요? 2 되고 부호는 먼저 결정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약분했어. 4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다면 많이 틀리기는 해요. 좀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곱셈과 나눗셈만 나와 있다. 다른 거 없고 오로지 곱셈과 나눗셈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먼저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해요. 거듭제곱은 항상 곱하는 거니까 걔네를 먼저 곱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눗셈이 있으면은 걔를 곱하기 역수로 고쳐요. 왜냐? 나눗셈과 곱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부호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절대값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약분이 샤라라라락 되겠죠. 자, 이제 9번이요. 이제 막 다 나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다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도 거듭제곱을 먼저 합니다. 거듭제곱 먼저 하고요. 그리고 괄호를 하는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덧셈, 뺄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는 좀 알고 있어요. 아, 거듭제곱이 일단 무조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구나.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거듭제곱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괄호 하고 곱셈, 나눗셈 마지막에 덧셈과 뺄셈을 할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거 채우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커졌어. 요 대표 8번 한번 문제를 내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죠? 곱하기랑 나누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전부 다 곱셈으로 고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쓰고 곱하기 쓰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어떻게? 그쵸? 얼마죠? 맞아. 그러면 이제 다 곱하기로 고쳤거든. 야, 드디어 다 곱하기다 하면은 부호 먼저 결정해봐. 부호는 뭘까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약분을 할 거거든요. 5가 한 번, 밑에 건 밑으로, 위에 거는 위로. 3이 한 번, 3이 두 번. 얘는 위에 있는 애예요? 밑에 있는 애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애죠? 이렇게 소소가 밝혀주시면 더 좋겠죠. 그럼 밑에는 얼마가 돼요? 다 곱하면 1이고 위에는 얼마예요? 4. 그럼 답은 뭘까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거듭제곱이에요. 어찌 알았지? 거듭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잖아? 그럼 여기 얼마죠? 요건 4죠? 요거 살짝 계산해 놓습니다. 너는 일단 4다. 근데 얘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곱셈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먼저 똘똘 뭉쳐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걔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아, 너는 4구나 해갖고 처음부터 식을 쓰는 겁니다. 2. 근데 이형 쓸 때 발전적으로 나누기를 뭐로 고칠까요? 그렇죠. 또 쓰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곱하기 한다면 뭐 쓰면 될까요? 그냥 4 쓰면 되는 거죠. 계산한 거. 전체적인 부호는 뭐? 마이너스고요. 약분을 해요. 2가 한 번, 2가 한 번.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정답은 얼마일까요? 12.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밑에 예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거듭제곱입니다. 자, 거듭제곱을 하면은요. 여기 얼마예요? 거듭제곱 하면 4분의 1. 왜 4분의 1이냐? 마이너스도 2번, 2도 2번, 1도 2번. 전부 다 2번씩이기 때문이죠. 더블 클릭.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는 4. 1은 1. 근데 어떤 분은 여기를 잘못하면 2라고 쓸 수도 있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예요. 2번 곱하는 거니까 여기 되는 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써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나는 2분의 7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빼기 먼저 할까요? 곱하기 먼저 할까요? 더하기 먼저 할까요? 곱하기 또 먼저 하셔야 되죠. 곱하기를 하면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그걸 쓰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2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괄호 안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그래서 2분의 7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빼기 빼기예요. 그럼 빼기 빼기는 하나로 뭐로 바꿀 수 있죠?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7에서 더하자 2분의 1을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정답은 4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좀 순서를 밟아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